한 F-15K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수색 작업이 비와 안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배우미 기자, 수색 작업은 재개됐습니까? 네, 아침까지 계속된 비 때문에 수색이 지연됐었는데요.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수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경북 칠곡군 가산면 유악산에 추락한 공군 F-15K 전투기에는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공군 11전투 비행단 소속 29살 최모 대위와 27살 박모 중입니다. 2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젯밤 사고 현장 주변에서 조종석 일부와 함께 최 대위의 시신이 발견됐고 현재는 박중희를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비행기 잔해 근처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제는 폭발이 계속되고 연기가 피어올라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곳은 야산이라 민간인 피해는 없었는데요. 조종사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았고 비상 탈출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사고 원인은 나왔습니까? 네, 아직 정확한 추락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투기는 어제 오후 1시 30분쯤 대구기지를 이륙해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다 산 정상 부근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안개가 심했습니다. 소방당국도 산에 자욱한 안개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어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전투기단을 발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체 결항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F-15K 전투기는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로 2005년 전략화 이후 60여 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F-15K 추락 사고는 지난 2006년 6월 동해상 추락 사고 이후 12년 만입니다. 공군은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칠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해 3월 파면된 지 392일 만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도 나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조금 전 재판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유는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결국 오늘 선고는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 없이 국선 변호인과 검찰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선고는 오후 2시 10분에 시작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선고 결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재판은 생중계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시청할 수 없기 때문에 구치소 관계자를 통해 판결문을 받고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 무죄 석방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를 준비 중입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앞에 설치한 텐트 앞에서 박 전 대통령 무죄 석방 기원 3,000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문재인 정부와 박영수 특검을 비난하는 내용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박 전 대통령은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쟁점은 뭔가요? 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가장 주목되는데요. 이 1억 원만 뇌물로 인정돼도 무기징역이나 최소 징역 10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법원은 최순실 씨에게 삼성에서 받은 뇌물 73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의 공범들도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법부를 불신하는 태도를 보인 데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조금 전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가장 큰 책임을 범행을 지시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는데요. 박 전 대통령도 유죄 판결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불출석하게 되면서 국민들은 피고인 없는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로 보게 됐습니다. 1심 선고는 어떤 모습일지 성혜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10분 시작됩니다.
116차례의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에는 생중계용 카메라 4대가 설치됩니다. 한 대는 재판부 전체를, 다른 2대는 각각 검사석과 변호인석을 비추게 됩니다. 마지막 한 대는 판결문을 낭독할 김세윤 부장판사를 향합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후 대기업의 미르와 K스포츠재단 지원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의 순서로 유무죄를 가릅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에 참작한 사안들을 밝힌 뒤 형량이 담긴 주문을 낭독합니다. 선고에는 2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1시간 전부터는 법원 내 일부 출입문이 통제됩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도태우 변호사는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으로 생방송의 공공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이중재 변호사 강경석 법조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 기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 박 전 대통령 지난해 10월 이후에 계속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속 연장 기간에 반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벌써 2017년 3월 10일 날 파면된 이후로 1년이 넘었습니다. 무려 오늘까지 392일 만에 이제 선고가 나오는 건데요. 네. 불과 6개월, 보통 통상 그 형사 피의자들이 구속되는 경우에 6개월 안에 선고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구속 기간이 이제 더 길어질 수 있을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워낙 혐의가 많고 국민적 관심이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재판부로서도 판단할 내용들이 많아져서 재판이 지금까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과거에 여러 차례 사과를 했었습니다. 3차 대국민 담화까지 있었는데 그때 좀 바로 잡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당시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최순실 씨한테 배신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이제 불출석을 결정하면서도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네. 그 오늘 1심 선고도 불출석을 선택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건강상의 이유라고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도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뭐 불출석할 수 있는 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건강상의 이유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뭐 물론 피고인이 재판에 나와서 진술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네. 그건 어디까지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법정에서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나오게 돼 있지만 만약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지금 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도 건강상의 이유라고 이제 사유서를 제출했고 오늘 역시 이제 골석 재판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예. 통상 선고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이 이제 짧은 경우엔 서서 선고 공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주요 피의자들 뭐 예컨대 지금처럼 주문이 약 한 2시간 가까이 길어질 예. 때는 뭐 재판장이 이제 배려를 해줘서 앉아서 들어라 뭐 이렇게 네.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피고인이 비어 있는 상태, 피고인석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선고 공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네.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으니까 건강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과거에 무릎이 아프다 그랬었고 네. 발이 아프다 그랬었고 네. 허리 디스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외에 혹시 더 추가된 건강상의 악화 요인이 더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특이할 만한, 그러니까 구치소 관계자들을 저희가 취재해 본 결과 네. 그렇게 특이할 만한 건강상의 이상 상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의 이유는 없다. 네, 맞습니다. 그 유영하 변호사가 전한 그 지금 보시는 저 화면에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네. 부신 기능이 저하돼서 이제 얼굴이 좀 부었다. 네. 그리고 이제 허리는 디스크가 있어서 원래 좀 안 좋았다. 그리고 또 뭐 무릎에 물이 차서 다리가 불편하다.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건강 상태를 전했는데 그래서 지난달 22일에 박 전 대통령은 그 성모병원에 가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기도 했었죠. 이러면서 병원에 지금 들려서 진단을 받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거동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건강상의 그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지금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되기 전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녁 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번 몰두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챙기다 보면 어느새 뭐 몇 시간 지나고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이제 더 허리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그럴 정도. 네, 저게 벌써 지난해 네. 1월이네요. 자, 궁금한 거는 모든 피고인들이 선고를 뭐 거부할 수 있는 뭐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선고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또 마지막 선고 재판에도 불출석을 하게 되면 이게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유리할 건 없죠. 네. 뭐 정말 뭐 작년에 10월 16일이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거 영장이 재발부가 됐는데 예. 그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 여러 뭐 정치적 외압과 여론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줄 알았는데 예. 사법부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더 이상 믿음이 사라졌다. 네. 뭐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이런 정치적 보복 이건 나로서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출석을 거부한 걸로 봐서는 예.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죠. 네. 예. 왜냐하면 뭐 사법 절차를 완전히 부정한다고 하면은 객관적으로 뭐 혐의가 드러난 게 있고 또 입증이 된 게 상당히 많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형량에 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법 절차 부정 얘기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건강상의 이유를 대면서 다만 불출석한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불출석 사유가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것만으로도 지금 형량이 굉장히 높게 선고될 가능성이 예. 많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이라면은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아마 재판부도 이 불출석 가지고 크게 형량을 높이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강 기자, 오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단 오늘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와 약 2시간 가까이 오후 한 1시 50분부터 접견을 할 거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네. 재판 시작 직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지만 변호사가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같은 거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상 접견을 하고 있지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문을 가지고 유영하 변호사가 접견을 하면서 조율을 하고 네. 선고공판이 끝난 뒤에 아마 그 내용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유영하 변호사의 입으로 박 전 대통령의 심경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다. 네, 그렇게 저희는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 없지만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유영하 변호사를 한번 취재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10월 16일부터 이제 안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한 6개월 가량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저희가 본 적이 없는데 네. 박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까? 구치소 관계자들은 굉장히 한결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어떤 그 감정적인 동요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애초에 이제 처음 구속됐을 때 지난해 3월 31일이었죠. 그때 구속돼서 구치소로 들어갔을 때 사실 그 구치소 독방 앞에서 눈물을 쏟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 교도관들이 설득을 해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동요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로는 1년 내내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면서 법무부에서는 담당 교도관들로 놀랄 지경으로 어떤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런 말들이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뭔가를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쓴다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뭔가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집필 여부나 자서전 또는 회고록을 집필하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는 않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최순실 씨도 뭔가를 쓰고 있지만 그 법무부 교정당국 쪽에서는 혹시나 이제 이게 잘못된 그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 집필하는 것을 약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걸 쓰는 이유는 애초에 이제 이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사실상 그 모든 그 보도 내지는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반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예. 네. 하지만 우리는 역사에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변호인단이 먼저 글을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그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했습니다만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세 번의 그 기자 간담회 대국민 사과가 있었고요. 또 검찰의 과거에 출석을 하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당시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님,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때 좀 국민들은 조금 더 긴 얘기를 듣고 싶어서 했고 또 저 이후에 뭔가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좀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네.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저 때는 뭐 본인이 할 얘기가 많은 것처럼 나는 억울한 게 많다 이렇게 뭐 일단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실제 뭐 검찰 수사과정이나 법정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는 마땅히 방어할 만한 수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못 하고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나는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정치 보복이다 이런 뭐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결론적으로는 뭐 성공하지 못한 거죠. 예. 여러 가지 혐의들이 계속해서 추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특히 이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서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그런 부분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나오면서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의 도덕성에도 큰 현재 흠집이 난 상태입니다. 아직 그 특활비 문제는 네. 공소장 18개 혐의 내용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아직 18개 혐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18개 혐의는 오롯이 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혐의들이고요. 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추가로 기소됐던 뭐 국정원 특활비랄지 네. 또는 그 국정원 특활비를 이용해서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했다는 그 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랄지 이런 재판은 사실 아직상 그 첫 공판도 아직 열리지 못했습니다. 거기도 지금 공판- 불출석하고 있는 거죠. 네, 준비 기일만 현재 열리는 상태이고 아마 오늘 1심 선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부가 그 공판을 진행할 텐데요. 실제로 이제 18개 혐의 중에서 15개가 이미 그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이 됐었고 네. 네. 오늘 오전에 심지어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이 선고가 됐잖아요. 예. 이러면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 거의 모든 혐의가 법리적으로는 유죄가 판단이 됐다라고 무방할 정도로 그 재판이 많이 진행돼 있습니다. 실제로 김세훈 부장판사가 오늘 오전에 그 조원동 수석에 대해서도 실제로 선고 공판했던 그 재판장이었고 예. 나머지 국정농단 피의자에 대해서도 김세훈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보면 이번 재판부가 최순실 씨에게 선고를 내렸던 바로 그 재판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순실 씨에게 선고를 하면서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에게 부여받은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이를 농단한 최 씨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된 책임, 이 국정농단의 정점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재판의 선고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김이 다소 빠진 그런 선고가 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김세윤 부장이 주재하는 형사합의 좀 22부가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최순실 피고인에 대해서 이미 그 유죄 판결을 선고를 했고 예, 징역 20년. 그렇습니다. 징역 네. 20년을 선고했고 이제 벌금 180억 선고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중에 지금 18개 혐의 중에서 최순실 씨하고 겹치는 게 13개예요. 예. 네. 그중에 뭐 2개는 무죄가 났습니다만은 11개가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죠. 그리고 나머지 지금 5개 부분도 뭐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을 뭐 유출했다. 예.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실행했다. 이거 전부 좀 김비춘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유죄를 받았죠. 정호성 비서 네. 전부 유죄 판결 네.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형량을 정하는 부분만 남았지. 예. 유죄 판결이 선고될 거는 뭐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순실 씨가 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면 더 네. 무게가 더 중하다. 그러면 그 이상 지금 현재 유기징역으로 처할 수 있는 게 최대가 30년입니까? 그렇습니다. 유기징역의 형량 상한선이 이제 30년이고 물론 이제 뭐 가중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개 이제 혐의가 겹치면은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 15년 더해서 45년까지. 45년까지 가능하죠. 예. 그런데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는 뭐 45년까지는 만할 거는 같은데 어쨌든 김세현 부장이 이미 그 얘기를 했거든요.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뭐 최순실도 있지만은 네. 대통령에게 더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뭐 지위도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소 사실이 더 많아요. 예, 예. 최순실 씨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형량 그런 점에서 이제 검찰에서 30년을 구형을 한 거고 예. 법원에서도 지금 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적어도 20년보다는 많은 예. 형량이 선고될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이번 재판을 받은 김재윤 형사합의 22부의 부장판사. 과거에 첫 번째 재판, 그걸 TV에 한번 공개한 적이 있었죠.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사건은 피고인 박근혜, 최서원, 신동빈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 사건입니다. 자, 피고인들은 모두 나와서 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언론기관 등이 법정 촬영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중대성과 역사적 의미,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위해서 심판 개시전에 한해서 최소한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충분히 촬영이 된 것 같습니다. 법정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퇴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김세윤 부장판사, 이 국정농단 전문 판사란 별명까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좀 성격이 어떻나요? 뭐 저도 직접 사실 저는 이제 검찰을 주로 취재하다 보니까 네. 그 김세현 부장판사를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얘기할 기회는 없었는데 저희 이제 법원 취재하는 취재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굉장히 그 인품이 올바른 그런 성격이라서 주변에서도 어떤 그 구설수에 오른 적도 없었고 네. 거의 약간 그 원칙주의자지만 그래도 부드러운 성품 뭐 이런 그 소위 이제 이런 별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치원 선생님. 그러니까 굉장히 예. 이제 피고인들에게 배려하는 듯한 그런 그 진행을 해서 네. 그 실제로 변호인들과 피고인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최순실 씨 재판에서도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하면서 휴식이 필요하면 얘기를 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물도 마셔가면서 증언을 해라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판단은 굉장히 매서웠습니다.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으니까요. 자, 이제 궁금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어쨌든 1심에서 만약에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항소도 할 수 있고 이제 상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재판에 안 나와서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항소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아요. 나오지도 않으면서 항소를 한다고요? 뭐 나오지 않는 거는 뭐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사정에 의해서 안 나가는 건 뭐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예, 항소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확정이 되는데 예, 아마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은 어차피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는데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항소심 판결까지는 받아볼 거예요. 예. 1심 재판부에 대해서는 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뭐 신뢰가 깨졌다 뭐 이런 얘기를 작년에 했습니다. 본인의 주장이지만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항소심까지는 뭐 상황의 변화가 또 외부 상황의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예. 재판부가 바뀌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항소심까지는 아마 항소는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 출석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안 나오죠, 당연히.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선고공판은 그야말로 뭐 본인의 어떤 변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 그냥 판결 선고하는 거 듣는 자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변호할 것도 아닌데 오늘 나올 이유가 없죠.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본인 정말 국정 운영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동안 제가 한 일들 먼저 국가 그 정체성 수호에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한 일들이 뭐 통진당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쭉 열거할 남은 많이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 또 지금의 그 어떤 재정을 잘 관리하는 거 그런 쪽으로 좀 심혈을 많이 기울여 왔죠. 네, 관 기자, 오늘 네. 법원 앞에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4,000명도 집결이 예상되고 있다고요. 네, 현재 지금 오전부터 그 법원 서초동 앞에 일대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희도 현재 지금 그 취재 중인데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는 그 서쪽 출입문을 네. 아마 폐쇄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 법원은 워낙 그 피고인 나머지 이제 소송 관계인들이 많이 오가는 관계로 예전에 그 예컨대 실제로 청사를 폐쇄했던 어떤 그런 조치까지는 취하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실제 왜냐하면 또 피고인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경호 문제 신경 쓸 필요 없지만 다만 그 안전 문제, 그러니까 시위자들에 대한 안전 문제 때문에 혹시나 생길 불상사에 대비해서 부분적인 폐쇄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일단 법원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없는 지금 TV 생중계를 저희 국민들이 보게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2시 10분부터 시작하면 바로 얼마 합니다. 이게 아니라 앞에 주문을 상당히 오랫동안 읽고 지금 나중에 맨 마지막에 선고 형량을 얘기한다면서요. 그게 한 2시간 정도 걸린다는데 보통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금방 끝나죠. 예. 그리고 이제 주문을 먼저 낭독하는 게 아니고 예. 혐의 사실이 뭔지, 그다음에 이제 그 각 혐의별로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예.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아주 심각하게 다투어지는 양쪽 당사자들이 다투는 증거가 있었다면 그 증거에 대한 증거 판단. 그러니까 이제 안종범 수석의 이제 업무 수첩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이미 김세윤 부장은 이미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예, 최순실 씨 예, 때문에 예. 그 사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증거에 대해서도 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2시간 최순실 씨 선고에 그렇습니다. 2시간 걸렸고 한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이건- 짧아질 수도 있다. 그런데 공소 사실이 더 많거든요. 아, 예, 한 그렇죠. 5개 정도가 더 많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시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각 혐의별로 유무죄. 예. 그다음에 이제 유무죄를 선고한 이야기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양형.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예. 적당한가.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 그다음에 불리한 정황. 예. 아까 말씀하신 뭐 출석하지 않은 정황은 불리한 정황이겠죠.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피고인을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런 주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 TV 생중계 저희 채널 A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될 거는 뭐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면 더 네. 무게가 더 중하다. 그러면 그 이상 지금 현재 유기징역으로 처할 수 있는 게 최대가 30년입니까? 그렇습니다. 유기징역의 형량 상한선이 이제 30년이고 물론 이제 뭐 가중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개 이제 혐의가 겹치면은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 15년 더해서 45년까지 45년까지 가능하죠. 예. 그런데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는 뭐 45년까지는 만할 거는 같은데 어쨌든 김수현 부장이 이미 그 얘기를 했거든요.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뭐 최순실도 있지만은 네. 대통령에게 더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뭐 지위도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소 사실이 더 많아요. 예, 예. 최순실 씨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형량 그런 점에서 이제 검찰에서 30년을 구형을 한 거고 예. 법원에서도 지금 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적어도 20년보다는 많은 예. 형량이 선고될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이번 재판을 받은 김재윤 형사합의 22부의 부장판사. 과거에 첫 번째 재판 그걸 TV에 한번 공개한 적이 있었죠.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사건은 피고인 박근혜, 최서원, 신동빈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 사건입니다. 자, 피고인들은 모두 나와서 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언론기관 등이 법정 촬영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중대성과 역사적 의미,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심판 개시전에 한해서 최소한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충분히 촬영이 된 것 같습니다. 법정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퇴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김세윤 부장판사, 이 국정농단 전문 판사란 별명까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좀 성격이 어떻나요? 뭐 저도 직접 사실 저는 이제 검찰을 주로 취재하다 보니까 네. 그 김세현 부장판사를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얘기할 기회는 없었는데 저희 이제 법원 취재하는 취재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굉장히 그 인품이 올바른 그런 성격이라서 주변에서도 어떤 그 구설수에 오른 적도 없었고 네. 거의 약간 그 원칙주의자지만 그래도 부드러운 성품 뭐 이런 그 소위 이제 이런 별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치원 선생님. 그러니까 굉장히 예. 이제 피고인들에게 배려하는 듯한 그런 그 진행을 해서 네. 그 실제로 변호인들과 피고인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최순실 씨 재판에서도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하면서 휴식이 필요하면 얘기를 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물도 마셔가면서 증언을 해라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판단은 굉장히 매서웠습니다.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으니까요. 자, 이제 궁금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어쨌든 1심에서 만약에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항소도 할 수 있고 이제 상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재판에 안 나와서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항소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아요. 나오지도 않으면서 항소를 한다고요? 뭐 나오지 않는 거는 뭐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사정에 의해서 안 나가는 건 뭐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예. 뭐 항소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확정이 되는데 예. 아마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은 어차피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는데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항소심 판결까지는 받아볼 거예요. 예. 1심 재판부에 대해서는 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뭐 신뢰가 깨졌다 뭐 이런 얘기를 작년에 했습니다. 본인의 주장이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항소심까지는 뭐 상황의 변화가 또 외부 상황의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예. 재판부가 바뀌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항소심까지는 아마 항소는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 출석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안 나오죠, 당연히. 지금까지 예. 안 나왔는데 선고 공판은 그야말로 뭐 본인의 어떤 변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 그냥 판결 선고하는 거 듣는 자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변호할 것도 아닌데 오늘 나올 이유가 없죠.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본인 정말 국정 운영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동안 제가 한 일들 먼저 국가 그 정체성 수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한 일들이. 보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불출석하게 되면서 국민들은 피고인 없는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로 보게 됐습니다. 1심 선고는 어떤 모습일지 성혜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10분 시작됩니다. 116차례의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에는 생중계용 카메라 4대가 설치됩니다. 한 대는 재판부 전체를, 다른 2대는 각각 검사석과 변호인석을 비추게 됩니다. 마지막 한 대는 판결문을 낭독할 김세윤 부장판사를 향합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후 대기업의 미르와 K스포츠재단 지원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의 순서로 유무죄를 가릅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에 참작한 사안들을 밝힌 뒤 형량이 담긴 주문을 낭독합니다. 선고에는 2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1시간 전부터는 법원 내 일부 출입문이 통제됩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도태우 변호사는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으로 생방송의 공공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이중재 변호사 강경석 법조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 기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 박 전 대통령 지난해 10월 이후에 계속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속 연장 기간에 반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벌써 2017년 3월 10일 날 파면된 이후로 1년이 넘었습니다. 무려 오늘까지 392일 만에 이제 선고가 나오는 건데요. 네. 불과 6개월, 보통 통상 그 형사 피의자들이 구속되는 경우에 6개월 안에 선고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구속 기간이 이제 더 길어질 수 있을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워낙 혐의가 많고 국민적 관심이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재판부로서도 판단할 내용들이 많아져서 재판이 지금까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과거에 여러 차례 사과를 했었습니다. 3차 대국민 담화까지 있었는데 그때 좀 바로 잡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당시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최순실 씨한테 배신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이제 불출석을 결정하면서도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그 오늘 1심 선고도 불출석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건강상의 이유라고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도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뭐 불출석할 수 있는 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건강상의 이유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뭐 물론 피고인이 재판에 나와서 진술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법정에서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나오게 돼 있지만 만약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지금 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도 건강상의 이유라고 이제 사유서를 제출했고 오늘 역시 이제 걸석 재판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통상 선고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이 이제 짧은 경우에는 서서 선고 공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요 피의자들 뭐 예컨대 지금처럼 주문이 약 한 2시간 가까이 길어질 때는 뭐 재판장이 이제 배려를 해줘서 앉아서 들어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피고인이 비어있는 상태, 피고인석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선고 공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으니까 건강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좀 궁금해집니다. 과거에 무릎이 아프다 그랬었고 발이 아프다 그랬었고 허리 디스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외에 혹시 더 추가된 건강상의 악화 요인이 더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특이할 만한, 그러니까 구치소 관계자들을 저희가 취재해본 결과 그렇게 특이할 만한 건강상의 이상 상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의 이유는 없다?
네, 맞습니다. 그 유영하 변호사가 전한 그 지금 보시는 저 화면에 저희가 준비를 해봤. F-15K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수색 작업이 비와 안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배우미 기자, 수색 작업은 재개됐습니까? 네, 아침까지 계속된 비 때문에 수색이 지연됐었는데요.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수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경북 칠곡군 가산면 유악산에 추락한 공군 F-15K 전투기에는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공군 11전투비행단 소속 29살 최모 대위와 27살 박모 중입니다. 2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젯밤 사고 현장 주변에서 조종석 일부와 함께 최 대위의 시신이 발견됐고 현재는 박중희를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비행기 잔해 근처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제는 폭발이 계속되고 연기가 피어올라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곳은 야산이라 민간인 피해는 없었는데요. 조종사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았고 비상탈출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사고 원인은 나왔습니까? 네, 아직 정확한 추락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투기는 어제 오후 1시 30분쯤 대구기지를 이륙해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다 산 정상 부근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안개가 심했습니다. 소방당국도 산의 자욱한 안개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어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전투기잔을 발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체 결항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F-15K 전투기는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로 2005년 전략화 이후 60여 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F-15K 추락 사고는 지난 2006년 6월 동해상 추락 사고 이후 12년 만입니다. 공군은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칠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해 3월 파면된 지 392일 만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도 나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조금 전 재판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유는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결국 오늘 선고는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 없이 국선 변호인과 검찰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선고는 오후 2시 10분에 시작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선고 결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재판은 생중계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시청할 수 없기 때문에 구치소 관계자를 통해 판결문을 받고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 무죄 석방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를 준비 중입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앞에 설치한 텐트 앞에서 박 전 대통령 무죄 석방 기원 3,000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문재인 정부와 박영수 특검을 비난하는 내용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박 전 대통령은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쟁점은 뭔가요? 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가장 주목되는데요. 이 1억 원만 뇌물로 인정돼도 무기징역이나 최소 징역 10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법원은 최순실 씨에게 삼성에서 받은 뇌물 73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의 공범들도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법부를 불신하는 태도를 보인 데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조금 전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가장 큰 책임을 범행을 지시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는데요. 박 전 대통령도 유죄 판결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데요. 예. 부신 기능이 저하돼서 이제 얼굴이 좀 부었다. 네. 그리고 이제 허리는 디스크가 있어서 원래 좀 안 좋았다.
그리고 또 뭐 무릎에 물이 차서 다리가 불편하다.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건강 상태를 전했는데 그래서 지난달 22일에 박 전 대통령은 그 성모병원에 가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기도 했었죠. 이러면서 병원에 지금 들려서 진단을 받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거동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건강상의 그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지금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되기 전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녁 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번 몰두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챙기다 보면 어느새 뭐 몇 시간 지나고.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이제 더 허리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그럴 정도. 네, 저게 벌써 지난해 네. 1월이네요. 자, 궁금한 거는 모든 피고인들이 선고를 뭐 거부할 수 있는 뭐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선고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또 마지막 선고 재판에도 불출석을 하게 되면 이게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유리할 건 없죠. 네. 뭐 정말 뭐 작년에 10월 16일이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거 영장이 재발부가 됐는데 예. 그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 여러 뭐 정치적 외압과 여론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줄 알았는데 예. 사법부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더 이상 믿음이 사라졌다. 네. 뭐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이런 정치적 보복 이건 나로서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출석을 거부한 걸로 봐서는 예.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죠. 네. 예. 왜냐하면 뭐 사법 절차를 완전히 부정한다고 하면은 객관적으로 뭐 혐의가 드러난 게 있고 또 입증이 된 게 상당히 많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형량에 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법 절차 부정 얘기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건강상의 이유를 대면서 다만 불출석한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불출석 사유가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것만으로도 지금 형량이 굉장히 높게 선고될 가능성이 예. 많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이라면은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아마 재판부도 이 불출석 가지고 크게 형량을 높이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강 기자, 오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단 오늘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와 약 2시간 가까이 오후 한 1시 50분부터 접견을 할 거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네. 재판 시작 직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지만 변호사가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같은 거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접견을 하고 있지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문을 가지고 유영하 변호사가 접견을 하면서 조율을 하고 네. 선고 공판이 끝난 뒤에 아마 그 내용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유영하 변호사의 입으로 박 전 대통령의 심경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다. 네, 그렇게 저희는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 없지만 네. 저희도 지금 유영하 변호사를 한번 취재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10월 16일부터 이제 안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한 6개월 가량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저희가 본 적이 없는데 네. 박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까? 구치소 관계자들은 굉장히 한결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어떤 그 감정적인 동요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애초에 이제 처음 구속됐을 때 지난해 3월 31일이었죠. 그때 구속돼서 구치소로 들어갔을 때 사실 그 구치소 독방 앞에서 눈물을 쏟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 교도관들이 설득을 해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동요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로는 1년 내내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면서 법무부에서는 담당 교도관들로 놀랄 지경으로 어떤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런 말들이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뭔가를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쓴다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뭔가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집필 여부나 자서전 또는 회고록을 집필하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는 않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최순실 씨도 뭔가를 쓰고 있지만 그 법무부 교정당국 쪽에서는 혹시나 이제 이게 잘못된 그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 집필하는 것을 약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걸 쓰는 이유는 애초에 이제 이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사실상 그 모든 그 보도 내지는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반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예. 네. 하지만 우리는 역사에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변호인단이 먼저
글을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그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했습니다만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세 번의 그 기자 간담회 대국민 사과가 있었고요. 또 검찰의 과거에 출석을 하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당시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전 대통령님,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때 좀 국민들은 조금 더 긴 얘기를 듣고 싶어서 했고 또 저 이후에 뭔가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좀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네.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저 때는 뭐 본인이 할 얘기가 많은 것처럼 나는 억울한 게 많다 이렇게 뭐 일단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실제 뭐 검찰 수사과정이나 법정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는 마땅히 방어할 만한 수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못 하고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나는 뭐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정치 보복이다 이런 뭐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결론적으로는 뭐 성공하지 못한 거죠. 예. 여러 가지 혐의들이 계속해서 추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특히 이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서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그런 부분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나오면서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의 도덕성에도 큰 현재 흠집이 난 상태입니다. 아직 그 특활비 문제는 네. 공소장 18개 혐의 내용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아직 18개 혐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18개 혐의는 오롯이 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혐의들이고요. 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추가로 기소됐던 뭐 국정원 특활비랄지 네. 또는 그 국정원 특활비를 이용해서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했다는 그 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랄지 이런 재판은 사실 아직상 그 첫 공판도 아직 열리지 못했습니다. 거기도 지금 공판- 불출석하고 있는 거죠. 네, 준비 기일만 현재 열리는 상태이고 아마 오늘 1심 선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부가 그 공판을 진행할 텐데요. 실제로 이제 18개 혐의 중에서 15개가 이미 그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이 됐었고 네. 네. 오늘 오전에 심지어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이 선고가 됐잖아요. 예. 이러면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 거의 모든 혐의가 법리적으로는 유죄가 판단이 됐다라고 무방할 정도로 그 재판이 많이 진행돼 있습니다. 실제로 김세훈 부장판사가 오늘 오전에 그 조원동 수석에 대해서도 실제로 선고 공판했던 그 재판장이었고 예. 나머지 국정농단 피의자에 대해서도 김세훈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보면 이번 재판부가 최순실 씨에게 선고를 내렸던 바로 그 재판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순실 씨에게 선고를 하면서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에게 부여받은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이를 농단한 최 씨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된 책임, 이 국정농단의 정점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재판의 선고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김이 다소 빠진 그런 선고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세윤 부장이 주재하는 형사합의좀 22부가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최순실 피고인에 대해서 이미 그 유죄 판결을 선고를 했고 예, 징역 20년. 그렇습니다. 징역 네. 20년을 선고했고 이제 벌금 180억 선고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중에 지금 18개 혐의 중에서 최순실 씨하고 겹치는 게 13개예요. 예. 네. 그중에 뭐 2개는 무죄가 났습니다만은 11개가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죠. 그리고 나머지 지금 5개 부분도 뭐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을 뭐 유출했다. 예.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실행했다. 이거 전부 좀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유죄를 받았죠. 정호성 비서 네. 전부 유죄 판결을 네.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형량을 정하는 부분만 남았지 예. 유죄 판결이 선고